프리미엄 스마트 러닝 윌라. 살면서 한 번은 꼭 들어야 할 명강의. 대한민국 명강을 만나다. 본 클립은 강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전체 내용이 궁금하시면 윌라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누규식입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이고요. 제 전공 분야는 뇌과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뇌과학이라는 게 이제 인지와 감정을 뇌의 영상을 가지고 해석하는 게 이제 2000년대 이후의 트렌드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뭐 학습에 관한 것들도 많이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 또 인연이 닿아서 영재발굴단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이제 많은 이야기들, 또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본업은 정신과 의사예요. 예, 그렇게 안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에 뭐가 알고 싶으셔서 오셨어요?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해요. 학생들한테는,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는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이야기를 한다면, 성인들에게는 뭘 해야 되느냐, 왜 실패했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꾸. 그래서 어쩌면 제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난 다음에 내가 이때까지 그래서 안 됐구나 라는 걸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공부법이 되는구나라는 거는 각자의 상황과 니즈에 따라 다를 거예요. 뭐 자격증 시험을 공부하는 사람하고 어학을 공부하는 사람하고 공부법이 똑같을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뭔가 여기에 있는 이 훌륭한 책들을 읽으면서 거기서 뭔가를 얻고 싶은 사람하고 선형대수학이나 매트랩을 다시 공부하고 싶은 사람하고 공부법이 똑같을 수 없어요. 그 모든 걸 통틀어서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였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좀 오늘의 시간이 성공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공부를 해야 될까요? 그냥 현실적인 이유. 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대인들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어서 이런 통계들이 나오더라고요. 평생 이미 직업을 2개 이상 갖는다고 해요. 저한테 헤드헌팅 회사나 이런 분들이 가끔 이제 뭐 자문을 구하러 저한테 전화하시기도 하세요. 그러면서 들은 얘기인데, 어떤 인재들을 회사에서 원하느냐? 네. 기업이 학습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한대요. 왜? 회사가 한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10년 이상 잘 안 가지고 간대요, 요즘 세상에는. 그러니까 세상이 빨리 변한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10년마다 사람을 다시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있는 사람이 새로운 걸 학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쫓아가고 만들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이 위에 2개, 지금 제가 말씀드린 2개는 이 사회 또는 회사의 입장이고요. 이 개인적인 입장으로는요, 학습이 치매를 막습니다. 우리 뇌세포는요, 대략 몇 살쯤부터 노화를 할 것 같으세요? 보통 21, 2세 전후로 노화를 시작해요. 제가 보기엔 여기 다 노화기에 접어들었어요. 저는 상당히 진행이 됐고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소위 말하는 치매 내지는 경도의 인지기능 장애라고 하는 치매와 관련된 증상을 보이고, 어떤 사람은 안 보입니다. 물론 생활 습관, 그 사람의 유전적인 소질을 다 관여하는데, 적절히 머리를 쓴 사람이 그런 것으로부터 많이 벗어날 수 있어요. 좋습니다. 대관절 이 공부라는 건 언제 하는 게 가장 하고 싶을까요? 어떤 상황일 때 가장 하고 싶을까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그런 조사를 했어요. 직장인들한테 언제 가장 일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언제 가장 하고 싶냐? 잘 될 때 가장 하고 싶어요. 인센티브가 클 때? 이거 못하면 책상 뺀다고 할 때? 아니요. 그때보다도 하니까 일이 잘 되더라 할 때 제일 하고 싶다고 해요. 근데 이게 공부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저는 이제 학생들을 많이 만나요. 뭐 어린 아이들도 만나지만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많이 만나는데, 이들하고 얘기해 보면 똑같습니다. 공부가 잘 되면 시키지 않아도 뭘 더 하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하다 보니 안 풀리고 오래 걸리고 이러면 자꾸 이제 피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한 청소년들만 한 5천 명쯤 만난 것 같거든요. 근데 이 5천 명의 상담 케이스 중에서 전 처음부터 공부가 싫었어요는 전 한 명도 못 봤어요. 걔네들은 근데 그 공부가 처음부터 싫은 게 아니라 공부를 처음부터 안 하는 애들은 다른 걸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음악이든 운동이든 그림이든 딱 자기가 확고하게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때는 공부를 안 쳐다봐요. 근데 우리 흔히 얘기하는 공부 좀 시켜보려고 했는데 공부 좀 하는 것 같더니 안 하는 애들은 대부분 잘 안 돼서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목표도 우리가 공부하는 목표도 공부가 잘 되는 상태를 계속 최대한 유지하는 게 목표가 돼야 돼요. 이 절실함이 공부를 하게 하는데 절실함이 공부를 하게 하는 거에 가장 큰 단점이 뭐냐 하면요. 빨리 지쳐요. 초반에 확 불같이 할 수는 있는데 길게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취도를 봤을 때 상위권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최상위권으로 가기가 좀 어려워요. 그거는 일반적인 학습도 마찬가지예요. 하기 싫은 나태함을 채찍질해가지고 앞으로 가게 하는 데까지는 그런 절실함, 절박함이 도움이 되는데 이거를 어느 수준 이상 최고의 수준이라는 게 뭐냐면요. 되게 이 확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단계를 얘기를 해요. 일종의 명상이나 선을 통해서 가는 경지랑 비슷합니다. 근데 이런 경지가 되려면 그 긴박함과 절박함에서 놓여놔야 돼요. 놓여나지 못하면 뭐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혹시 경험 없으세요? 절박하게 공부했는데 벽에 부딪히던 경험. 가장 흔한 게요. 해도 능률이 안 올라요. 네. 외워도 제자리인 것 같고 더 이상 내가 무언가가 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서 시간은 가고 초조해집니다. 근데 그 단계를 딱 넘어야 시야가 트이고 크게 보이거든요. 그거는 시험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지식을 얻어서 아는 걸 내가 습득을 하겠다라고 할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잘 될 때 가장 하고 싶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재들을 쭉 만나보니까요. 특징이 있더라고요. 영재들의 공통점을 제가 나름대로 느낀 게 있어요. 첫 번째 그들의 공통점은요.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예, 부모한테 배워서 어떤 분야의 영재가 됐다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예, 그리고 영재들을 제대로 키운다는 영재 기관도 딱 여기다! 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여튼 이들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무언가 해냅니다. 그러니까 꼭 받아들여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어떤 방식으로도 이들은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엔요. 자꾸 생각해요. 때로는 이 생각이 너무 쓸데없어서 부모님과 선생님의 타박도 받습니다. 이제 그만 좀 생각해. 근데 자꾸 생각해요. 아주 작은 것까지, 쓸데없는 것까지. 이런 사소한 차이를 자꾸 생각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영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열정적이고 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나가야 될 방향은 열정과 끈기를 유지하면서 공부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저 자신을 이제 뇌과학자, 뇌 영상을 주로 공부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공부 잘하는 머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공부 잘하는 머리가 뭘까? 그럼 이 영재들은 어떤 머리를 가지고 있길래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걸까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머리가 좋은 영재들의 특징은요. 전두엽을 훨씬 더 많이 써요. 보통 사람들보다. 그래서 이렇게 MRI 사진을 찍어보면 영재들의 뇌는 전반적으로 이 전두엽 부분의 양쪽이 모두 다 활성화되어 있는데 일반인들은 그런 패턴을 보이질 않아요.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영재는 전두엽을 잘 쓰는 사람이다. 즉 우리가 그들처럼 잠재력을 개발하고 뭔가를 하려면 우리도 뭘 쓰면 된다? 전두엽을 쓰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것도 엉덩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를 엉덩이가 한다는 얘기도 참 많이 하고 많이 듣는데 그렇지 않아요. 공부는 머리, 그 중에서도 이 전두엽이 하는 겁니다. 그럼 전두엽이 하는 일이 뭐냐? 이게 중요하죠. 전두엽이 하는 게 뭐길래,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키울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전두엽은 우리 이마 있는데,
그 땀나거나 할 때 제일 먼저 닦는 이 이마, 여기가 이제 전두엽인데, 이 전두엽에서는 6가지 역할을 해요. 자, 하나씩 제가 불러드릴게요. 계획하기, 조직화하기, 우선순위 정하기, 기억하기, 점검하기, 유연하게 생각하기. 이 6가지의 능력이 전두엽의 기능이고, 이걸 다른 말로 전두엽의 실행 기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흔히 하는 학업을 성공하려면 이 6가지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전두엽을 키운다, 공부하는 능력을 키운다는 건 이 6가지의 능력을 키운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5,000명의 학생들을 만났다고 했지만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아이를 만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공부를 잘하는데 필요한 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런 제가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공부를 할 때 어떻게 6가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라는 걸 잘 모르고 그 중에 내가 무엇이 강하고 무엇이 약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방법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러면 공부를 계속하는 거는 계속하게 만드는 힘보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잘 될 때 내가 잘한다는 느낌, 자신감, 이걸로 공부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에 어떤 영역에 어떤 공부를 하시더라도 내가 이걸 잘 한다,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십시오. 그 방법을 찾아가는 길이 내가 공부를 잘하도록 나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렇게 재밌게 하면은 마치 영재들이 어떤 거를 자꾸 생각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끈기 있게 매달리는 모습들이 여러분 안에서 분명히 발견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걸 목표로 하시든 그 목표가 올바로만 세팅된 거라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를 틀림없이 이루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윌라